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종목은 명성 TNS입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손절 처리하지 마시고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 방향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명성 TNS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2차전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죠. 분리막 생산 설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분리막 생산 설비 라인은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제조를 하는 업체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분리막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용 압력 용기 사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은 주된 사업의 매출 비중은 분리막 연산 설비가 한 52%,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2차전지 분리막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전지랑 관련되어 있는 업체이고, 요번에 테슬라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동반 상승을 한 흐름을 보인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차전지 이제 양극재라고 하는 이제 양극 물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음극재라고 하는 음극 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극재와 양극재를 중간에 이제 딱 나눠주는 이런 막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명성 TNS에서 만드는 분리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전지 구성 물질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양극재, 그 다음에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이 있고, 그 다음에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포스코 캠텍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분리막으로는 뭐 방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명성 TNS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톱텍이라는 종목도 분리막 관련 업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아신다고 하면은 2차전지의 이제 큰 틀은 어느 정도 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은 잘 가고 있는데 왜 유독 명성 TNS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급락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지난 1월 29일이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지난 1월 29일 날 제낙스라는 회사와 2차전지 사업에 대한 특허권 공유 및 뭐 업무 협약식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낙스랑 뭐 명성 TNS가 2차전지 제조 기술 개발에 나서고 뭐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반에 합쳐서 협력할 것이다, 업무 협약식을 맺게 되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호재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해서 이제 2차전지 쪽으로 해서 뭐 본격적으로 나서 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요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호재였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재로 좀 받아들인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한번 이유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낙스의 재무제표인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2016, 2017, 2018년 3년을 지나면서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고, 이에 따라서 당기순이익도 계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부채 비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00%, 그러니까 400% 가까이 부채 비율이 있는 회사라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누구랑 업무 협약을 맺고서는 무슨 신사업에 뛰어들 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무 협약을 맺은 날짜인데 그 다음날 바로 한 27%, 2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워낙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때 다시 한번 또 사건이 터집니다. 2월 6일날 장 종료 이후에 이제 정정신고 보고가 나왔는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정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최대주주가 바뀐다는 건데, 일단 이게 최초에 공시가 나온 게 12월 4일이었어요.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공시가 나온 이후에도 이제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땐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게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월 6일날 정정 신고가 나오고 나서 그때는 악재로 작용을 했죠. 이게 웬고 하니, 원래 정정 전에는 한 주당 가격을 15,500원을 쳐줬었어요. 근데 2월 6일날 변경을 했는데 한 주당 금액을 12,500원을 쳐준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5,500원에서 12,500원으로 금액 낮춘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어차피 최대 주주 변경하기로 한 거는 12월 4일날 다 알고 있지 않았냐. 어차피 그 둘 사이에 금액을 얼마를 받던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보자고요. 최초에 최대 주주 변경을 하기로 공시가 나온 12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15,500원이라고 하면은 뭐 물론 그때 종가에 비해서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적당한 가격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정 공시가 나온 2월 6일의 주가를 보면은 이게 거의 24,000원, 25,000원에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대 주주라면은 지금 주가가 25,000원, 24,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5,500원 받고 판다고 하면은 아깝다는 생각 안 드시겠어요? 지금 24,000원, 25,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다면 가격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때 최대 주주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15,500원이 아니라 12,500원까지, 그러니까는 현재 가격에서 한가가 한 두 번 정도 나와야지 닿을 수 있는 가격까지 인수 가격을 낮춰준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뉴스가 나오진 않긴 했지만은 최대 주주가 저렇게 급하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저 회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조금 버티기는 했는데 어쨌든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하한가 근처까지 빠지는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도 또 좀 재밌는 모습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왔던 2월 10일날 이제 장 종료가 되고 나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느냐? 단일 계좌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외국인, 그 다음에 기타 법인, 개인 이렇게 해서 내 계좌에서 뭐 26만 주, 17만 주, 15만 주, 14만 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매도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공매도 과열 금지 종목으로 지정이 돼버려요. 왜냐? 이런 식으로 하도 공매도를 많이 하니까 하루 동안은 공매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돼버린 겁니다. 솔직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는 특정한 뭐 집단이라던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제 세력들이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대로 계속 그냥 좀 흘러내린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손절 처리하기에는 늦었으니까 지금 손절 처리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봤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오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둘째 치고라도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아까 보여드린 제낙스랑은 다르게 뭐 그렇게까지 뭐 매출이 엄청나게 좋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매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꾸준히 보이고 당기순이익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부채 비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당장 망해서 상장 폐지로 가고 이제 요럴 가능성은 많지 않으니까는 일단은 조금 안심하시고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자세한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이후에 최저가가 12,800원이고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에도 12,800원에서 13,000원 사이 요정도 자리쯤에서 이렇게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주주가 양도한 한 주당 가격이 12,5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근처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정도 가격대쯤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손실 중이실 텐데, 만약에 이제 현금에 여유가 있으셔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12,000원에서 한 13,000원 사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하고 이 자리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뭐 이런 식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할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분간 더 조정을 이제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등해서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올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이 없으셔서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이 자리쯤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손절은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그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지점에서는 손실이 좀 크더라도 손절을 고려하셔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초보라서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은 12,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손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는 직전에 저항선이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 19,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사이, 이 정도 자리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가격 이상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집단이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나간다고 하는 게 결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빠져나온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명성 TNS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구독하기 버튼 누르셔서 다음에 올라온 영상 더 빨리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관련 영상들을 확인하셔서 새로운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